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 구속을 면할지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가릴 것 같습니다. 영장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을 중요시하는 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손에 사실 여러 집중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최근 기준으로 영장 발부 13건 가운데 11건 발부를 했고 증거인멸 염려 구속사유를 판단했다. 특히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유 판사가 꽤 상당히 집중을 좀 하고 있다는 보도, 분석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범죄의 중대성이 소명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건데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증거인멸 여부가 유창훈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지금까지 영장에 발부된 내용의 유창훈 판사의 어떤 그 사건들을 보면 증거인멸이 가장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검찰에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142쪽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내일 또 실제로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검찰 측에서는 더 많은 내용의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의 판단에 지금 요청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대부분의 경우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알려진 것처럼 2018년 그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예. 나중에 최근에 알려졌습니다만 이 허위 위증교사를 했던 것들이 최근에 그 녹취 파일이 발견됨으로써 과거의 사건을 왜 끌어왔는지 그러지만 과거의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 청구에도 그걸 명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대북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른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후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또 민주당의 의원들, 민주당의 개딸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술 번복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법 방해와 압력과 회유를 했던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도 검찰이 굉장히 자세하게 증거자를 모아서 첨부를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 유 판사의 이 영장 발부 여부가 증거인멸 여부에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고 하는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증거인멸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다. 예. 이게 검찰 측의 시각이니까 아마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검찰 측의 주요한 어떤 영장 발부 요청의 명분으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큰 범죄 혐의자다. 이걸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 목록들을 한 화면에 준비해봤는데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재판 기록 유출, 경기도 문건 유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 혹은 실제로 참모들, 주변 사람 증거인멸 시도 말고도 이재명 대표조차도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해서 직접 통화해서 위증교사를 한 것 아니냐. 설 전 변호사님, 제가 화면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가려보면 이재명 대표 안 보이잖아요. 네. 이 대표가 아니라면 누구든 구속될 수 있는 사유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상당히 그럴 확률이 높다고 저도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뭐 증거 인멸 같은 경우들이 가장 중요하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3명이 바다입니다. 예. 도망갈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밀항을 하지 않는 한. 후면이 바다구죠. 예, 맞습니다. 예. 뭐 위로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이고 국회 일당의 대표인데 어디 뭐 도주 의뢰라든지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이제 아마 저는 내일 모레 아마 새벽 정도에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죄가 소명됐느냐 안 됐느냐 판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수사의 결과로서 영장 청구를 하는 단계에서 범죄가 소명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라는 건데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 검찰에서 이 증거인멸 우려 특히나 최근 몇 달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쌍방울 수사와 관련한 어떤 재판 개입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화영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관련자에게 뭘 받았다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수사를 해오고 있고 예. 아마 그러한 내용 등이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당대표 측에서
조직적으로 이걸 가담하지 않았느냐라고 아마 저는 주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충분히 이제 소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검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예.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범죄의 소명 여부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설 변호사님, 민주당 소속이라는 거 떼고 변호사로서 이재명 대표 구속 가능성 몇 %로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신데. 어려운 질문. 예, 뭐 제 질문이 항상 근데 제가 하기 쉽진 않죠. 변호사로서는 왜냐면 제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기록을 어느 정도를 봐야 되는데 예. 아마 이제까지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은 제시되지 않은 증거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카드가 그럼요. 왜 예. 그러냐면 PT 자료를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거든요. 저는 내일 이거보다 더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이 이 두 개가 엄청 큰 사건인데 예. 저는 최소한 검찰 PT 설명만 한 3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싸움이다라는 걸 이재명 대표 측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영장 취집의 시간을 여쭤본 건 아닌데 네. 가능성 여쭤본 거. 가능성인데 제가 뭐 맥락상으로는 이 대표 구속 가능성도 뭐 좀 작지 않다, 배제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는 제가 들려서 어려운 건 사실, 그러니까 어렵다, 이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있는 사건 이미 당사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구속이 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직함생략하고 김인섭, 정바울, 이화영, 김성태. 그럼 남은 건 이재명 대표인데 제1야당 당대표라는 직위만 내려놓으면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한 구속자가 한 21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꽤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구속돼 있거나 또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4명뿐만 아니라 뭐 김만배 씨라든지 등등 여러 명이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정점은 누굴까요? 바로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러면 정점에 있는 분은 구속되지 않고 옆 밑에 있는 종범들만 구속된다. 이거 자체가 좀 사법적으로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빈틈 뭐냐면 내가 직접 한 게 뭐가 있냐. 이걸 아마 이제 비집고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아마 영장 심사에서 내가 관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대라.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저는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보통 뇌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카메라 비추듯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진술, 증거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판단할 텐데요. 어떤 면에서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용해서 증거인멸할 수 있는 거. 아마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유념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무슨 100만 명 서명 운동 구속기가 오히려 저는 이게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분이 지금 이 뭔가 이야기를 하니까 100만 명이 움직일 수 있다? 서명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판사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는 뭔가 본인의 힘을 발휘한다면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민주당의 어떤 이런 행태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내일 유창훈 판사를 중심으로 피고인 이재명, 변호인 2명 정도 출석할 것 같고 이제 불출석 이 서면 심리 가능성 저희가 혹시나 해서 준비했던 건 지워도 될 것 같아. 내일 직접 나온다니까. 검사석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수사팀에 6, 7명 정도 내일 서울중앙지법 304호에서 영장 실심사를 내고 보시는 것처럼 아마도 검찰이 예상컨대 위증교사 녹취록을 갖고 있는 거를 제시해서 실제로 틀어서 이재명 대표 증거인멸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주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장 실심사 시간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굵직한 인물들도 꽤 많이 오래 걸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반, 서훈 전 실장 최근에 10시간 5분 정도. 아마 내일 거의 예상컨대 그러니까 수요일 아침 정도, 새벽 정도가 되어야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 구속을 면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보는 서울중앙지법 법 영장 실심사 한 번씩 만나봤다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온 세계에 알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일단 범죄가 엄청 중대하고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이 충분히
의심되고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거예요. 죄를 진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소개합니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하느냐.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적인 나라. 모두 이재명 대표가 남긴 주옥 같은 명언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 됐습니다. 이적이라는 말을 좀 인용했는데 김은식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활발한 SNS 활동을 한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나하나 언급한 적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2018년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은 되치기 발언들을 미리 다 해놓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부인하면 더 구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부인하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해주면 되지 않는다. 죄에 합당하게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국정농단 사건 때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국면이었거든요. 예. 그때 나와가지고 대중연설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정치적인 스타가 됐는데, 그때 즈음에 2016년, 17년, 18년에 이른바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발언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해 있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들, 배임, 제3자 뇌물,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의 어떤 중대한 범죄, 비리 범죄와 관련해서 자신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5년 전, 6년 전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자신에게 돌이켜보면 뭐라고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의 적은 조국이라고 조적적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똑같이 이재명 대표 과거 성남시장 때 했던 이야기가 지금의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게 참 씁쓸한 정치 현실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국가다.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 화면도 제가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증거일명과 도주 우려가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 얘기까지 좀 했고, 실형 선고받고 죄가 치르면서 반성하는 게 합당이다. 노돌 교수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자 출신도 아니고 의사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본인도 어쨌든 법리 따져서, 물론 정치 공세긴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이렇게 공격했다면 뭐 입장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본인에 대한 지금 만약에 실질심사 받으러 직접 나간다는 것도 구속 가능성이 이재명 대표가 크다고 좀 판단했기 때문인 겁니까? 뭐 이재명 대표 과거 시장 시절에 이런 상황이 올지는 뭐 상상도 못했겠죠. 범죄가 중대하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해야 한다, 범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 그동안에서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 공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하나도 없다. 또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내일 그 판사 앞에 가서는 그런 말은 못 할 거예요. 그런 말하면 모든 증거를 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구속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런 정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좀 근데 더 예민하게 보는 거잖아요. 본인 한마디로 다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아마도 검찰에 놓는 증거 목록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그에 대한 반박을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검찰이 뭐 1,500쪽 의견서를 냈다면서요. 예. PPT만 수백 쪽에 달하고. 근데 그 구속영장 청구서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예. 굉장히 자세한 증거가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증언도 증거니까요. 다른 사람의 증언도.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자세한 증거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뭐 어느 다 정도 다 소명이 됐으니까. 소명이 되었고 어. 증거가 다 수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5% 가능성이라도 판사가 보기에 아하. 증거가 이렇게 충분히 수집되어 있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기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네, 재판부가 굉장히 증거가 많이 기각 나열돼 사유로 썼는데 만약에 네. 범죄가 충분히 혐의가 소명이 돼 있고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기각된다 손치더라도 정치적 치명상은 상당할 테고요. 뭐 이런 그렇습니다. 저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미리 전망까지 좀 해봤었는데 보신 그대로예요. 조금 전에 민주당이 저희 뉴스탑10 방송 직전에 밝힌 저 내용. 내일 아침 9시 45분에 법원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온다. 변호인과 함께 간다. 아마 9시 45분쯤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도 대고 입장을 좀 물어볼 텐데 입장물 발표는 별도로 없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